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영상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셔서 댓글 작성해 주셨는데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나노님이 써주셨어요. 금융과 소비의 중심에 있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리플을 기축 통화로서 사용한다면 결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타 국들을 필두로 리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결국 리플은 현재 달러만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져 달러를 대체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통화든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공용화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요? 패권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화폐가 될 것이고요. 문제는 패권국에서는 화폐가 탈중앙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축화폐가 패권국 이외의 나라에서 발행될 수 있게 되면 패권국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경제적 힘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막을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들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중앙화 암호화폐만을 사용하고, 미국을 배제시킨다면 탈중앙화 암호화폐만이 남을 것이지만, 미국의 세계에 미치는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을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 훗날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 탈중앙화 화폐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지만, 패권국이 존재하는 이상 리플 또는 또 다른 중앙화된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접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이 달러가 이제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축통화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나라에 가든 달러는 대부분 받는다는 거죠. 그와 또 다르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유럽만 가서도 원화를 낸다라고 했을 때 원화를 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달러나 유로화를 받으려고 하겠지만요. 엔화도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리플이 만약에 니나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도 내가 리플을 결제한다라고 했을 때 다 그걸 이제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거는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뉴스에서 설문조사 했잖아요. 미국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가 이제 리플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이 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뭔가 지불 수단으로서 내가 리플을 제시했을 때 그 상대방도 리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리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란, 아르헨티나 이런 어떤 환율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저는 나중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금융세력이 선택한 기축통화로서 선택한 화폐들은 당연히 그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지 않은 어떤 기축통화로서 그 금융세력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화폐들, 또는 만약에 어떤 금융세력의 그런 기축통화로서의 그 자리를 넘보는 그런 코인이, 탈중앙화된 코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금융세력이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이런 화폐 가치가 급격히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떤 화폐를 만들고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 화폐를 밀어준다는 거죠. 탈중앙화 시켜서, 아니면 또 중국에서 중국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면서 그 코인을 밀어줬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리플 가격은 올리면서 그 화폐 가치는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케네디 님이 써주셨습니다. 탈중앙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권력자들이 탈중앙화된 코인일지라도 돈으로 밀어붙이는데 부의 역전 현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탈중앙화는 흑수저들의 바람일 뿐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래 시간만 봐도 권력자들은 이미 코인을 선점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코인 시장이 오히려 신용화폐보다 더 중앙 집권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권력자들이 그들의 부를 나눠줄 리가 없을 테고 우리는 단지 권력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는 각 국가별로, 물론 이제 그 국가 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권을 갖고 있는,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가 전 세계 통화를 어느 정도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국가별로 이제 통화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 금융 세력이 원하는 목표는 세계 단일 통화가 목표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저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보다 더 탈중앙화가 아니라 더 중앙화된 코인이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비타민 X님이 써주셨고,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디센트럴 랜드가 국내 코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센트럴 랜드는 국내 코인이 아니고요, 해외 코인인 거고, 모스 코인이 이제 국내 코인인 겁니다. 약간 뭐 부동산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비슷한 컨셉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따지고 보면 약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일단은 디센트럴랜드는 국내 코인이 아니다, 그리고 모스 코인이 국내 코인이다, 이렇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법천사님이 써주셨습니다. 암호화폐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페드의 존재, 일루미너티와 암호화폐가 철저히 기획되어 나왔다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 하면 reptilian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격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고 살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안 느끼고,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보시면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돈이 어떻게 탄생됐고, 또 암호화폐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고, 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페드의 어떤 존재라든가 페드 배후 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미국 정부가 달러의 어떤 발행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부작친님이 써주셨어요. 이제 막 코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세상에서 비트코인 등 코인들이 득세하면 기축달러가 위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용납할 수 없죠. 기축달러가 기축통화 패권을 자신들이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마 전쟁 도전은 불사할 거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시장을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니나노님, 케네디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시지만, 일반 대중분들, 그리고 아직 이 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뭐냐면, 야,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리플이 기축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만들어내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걔들이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을 뺏길 수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볼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리플, 비트코인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부자들도 저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이 암호화폐계에 들어와서 주식 지분을 갖고 있든지, 암호화폐 그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이미 소유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이제 유대 자본 세력들이 코인을 통해 또 다른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달러도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이미 이제 잃어가고 있고, 잃어가고 있고, 지금 96% 달러 가치가 이제 잃었고, 앞으로 이제 4%의 그 달러 가치도 저는 머지않아, 남아있는 그 4%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담승 아빠님이 써주셨어요. 다음으로 예, 읽어보겠습니다. 담승 아빠님이 써주셨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크리스 라센이 인터뷰에서는 리플의 목표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속내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네요. 2017년 2월 28일 리플 인사이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XRP를 전 세계 디지털 준비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만드는 단순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리플 인사이트에. 정말 그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다른 코인과 달리 XRP만큼은 채널 상단부에 도달하더라도 매도 물량을 적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그냥 무한 공급, 풀어내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이제 목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리플, XRP를 채널 상단부가 도달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최대한 홀딩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땐 우리가 이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 보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리플도 그런 식으로 급격하게 기존의 원화가 급격히 이제 영원으로 수렴될 때는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그 리플 인사이트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IMF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와이스 레이팅스에서도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다 전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은행권들 중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행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도태된 은행들은 당연히 이제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상당수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한 상당수의 거래소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역할도 저는 대체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존 은행들을 뒤흔들 수 있는 화폐가 이제 XRP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니나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XRP를 믿고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축통화로서 저는 쓰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이에 더불어서 이제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이제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야, 이게 기축통화야. 앞으로 이게 기축통화니까 이걸로 써. 굳이 미국에서 누군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축통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 이어받아서 리플이 XRP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으로 무탈님이 써주셨고요. 타 XRP 전문 유튜버를 장기간 시청하고 있습니다. 뇌피셜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진행하시는 분위기에 그분 것도 믿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분 방송으로 제가 공부한 바로는 매달 풀리는 XRP 10억 개는 판매를 위한 2, 3억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7, 8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락으로 걸립니다. 해주셨고 일단 이 부분은 제이님이 써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읽고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매달 풀리는 물량 10억 개 중 판매로 2, 3억 개를 푸는 건 아닙니다. 매달 10억 개씩 풀리고 만약 풀린 물량 중 2, 3억 개만 팔린다라고 하면 남은 7, 8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락을 거는 겁니다. 고로 이제 해당 월에 풀린 물량 10억 개가 만약에 다 팔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에스크로 락을 거는 물량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은 다 팔리면 좋은 거죠. 다 팔리면 그만큼 이제 XRP가 인기가 있는 거니까요, 시장에서. 그리고 2, 3억 개가 팔린다라고 하면 이제 무탈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 3억 개는 판매가 되고 나머지만 다시 이제 에스크로락으로 거는 거고요. 나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정확히 10억 개가 매달 풀리는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 3억 개 판매분도 리플사가 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적인 어떤 오픈마켓 거래소에 보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 및 판매용으로 생태계 구축 또는 분산화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발행해놓고 가격 조정을 위해서 소각을 한다는 게 더 스캠 아닌지요? 아는 바로는 리플사는 소각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XRP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돈의 어떤 회전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전 1000억 개도 나중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XRP 진짜 XRP 1 XRP 단위가 아니라 그때는 XRP의 최소 단위인 드랍 개념으로 진짜 사용되는, 우리가 이제 드랍 단위로 어떤 표현이,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때 뭐 1 XRP가 아니라 뭐 1드랍 이런 식으로 실제 물건을 살 때 그런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요. 다음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순리님이 이제 써주셨고요. 동대문 코인 아래 기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누가 이제 동대문 코인 그 억지로 이제 강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뭐 동대문에서 비트코인 강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비트코인 강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진짜 동대문 상인들이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원 넘고 10억 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야 그때 강매해준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동대문 쇼핑몰 코인은 이제 APM 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이 뭔지는 잘 몰라서 저도 뭐 더 이상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강제적으로 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돈이라는 게, 야 이거를 믿고 사용해라, 동대문 상인들한테 니들 이거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 동대문을 찾는 소비자들이 와서 그 코인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무슨 A코인이라고 하자고요. 그 A코인이 실제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고 결국엔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된다.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지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리 잡기 힘들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사용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뭐 XRP라든가 스텔라루멘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근데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원화랑 패깅한다라고 하면 뭐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임성희 님이 써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리플은 안티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싫으면 리플을 안 사든지 있으면 팔든지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리플을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리플 타고 기다렸다가 안 오르니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심보를 들고 있죠. 기회비용 날리고 나왔는데 오르면 또 배 아프니까 그렇죠. 비서님 님이 써주셨고요. 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유독 이제 리플이 안티가 많다. 그런데 일단 시가총액 3위 안에 있는 코인들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리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비쌉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15만 원 넘어가고요.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제 일단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만만한 게 리플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또 예전에 그 다단계로 이제 풀려서 일반 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단계를 통해서 이제 리플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샀다가 손해만 보고 이제 팔고 나가신 거예요. 팔고 나갔는데 올라갈 때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티를 하는 분들이 유독 많은 거다. 전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인기도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심인 거죠. 만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티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가총액 1000등에 있는 그런 코인들 얘기하면서 어떤 A라는 코인이 있는데, 야 이 코인 앞으로 뭐 몇 배 갈 거고 성장성이 이렇게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 없으면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한 차례 내가 이제 사본 경험이 있고, 손해를 보고 팔고 나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오히려 이제 관심이 그만큼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은 거다. 예, 안티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DYD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웨라처 CJ님 글을 읽어보니 처음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게 뭔가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블록체인이 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를 신기하게 봤던 게 기억이 나는군요. 처음에는 왠지 아나키스트적인 느낌이었는데 벌써 기술로서 개발되고 여러 형태로 갈라져서 수많은 코인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 저 웰 아처라는 분이 쓴 글은 표면적으로는 리플을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뜻은 블록체인이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탈중앙화된 코인들이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앙화되지 않은 코인이 주류가 되었으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란 걸 너무나 잘 알아버렸네요. 결국 리플이 살아남아 대장이 된다면 탈중앙화를 자처하는 코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라 봅니다.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네요. 기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득권, 금융 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인지, 그래도 틈새 시장 정도에서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살아남아 그 빛을 볼 수 있을지, 찰스 호스킨슨이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거대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편입하려면 리플을 사라. 우린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 전 발을 반반씩 넣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3분의 2가 틈새 시장용이네요. 아마 이제 A다를 3분의 2 들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완전한 상승량의 기운이 도달하면 남아있는 시드는 세력의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겠어요. 얘기해 주셨고, 예, 일단 뭐 A다도 좋은 코인입니다.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또 이제 A다 많이 올라오셔서 계좌도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시면 좀 더 A다 올라오면 아까 방금 전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뭐 리플 맞추셔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KT님이 써주신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 비트렉스의 비트 라이센스 신청을 거부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에 따라 비트렉스는 14일 내로 현재 뉴욕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기존 사업을 철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는 원화 마켓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나머지 마켓은 비트렉스와 계약하여 거래액이 비트렉스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비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뉴욕 금융감독국이 비트 라이센스 발급 거부로 뉴욕 거주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거래 수수료를 0%로 내렸고요. 그리고 신청을 반려하고 60일 이내로 뉴욕주에서 영업을 종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비트렉스는 이와 관련해 뉴욕 금융감독국이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뉴욕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트 라이센스 획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바이낸스도 중국에서 이제 퇴출이 됐죠. 퇴출이 됐지만 지금 세계 1위 거래소로 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트렉스가 뭐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이 거래소 사업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갈 것이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제 뉴욕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비트 라이센스를 저는 신청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